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여러분, 어,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설이론 백문이 불여일견. 실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전으로 아마 보면서 듣는 게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사실 제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전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실전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뿐이고 제목은 내용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는 차트가 나올 거고요. 어떤 종목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은 장이 열려있는 11시이기 때문에 실제 종목은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건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종목의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종목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마 와닿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일단 저는 종목을 판단을 하면서 점점 종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런 움직임이니까 나중에 이런 움직임이 되겠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부터 한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장을 내리면 바로 차트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차트창을 열어놨기 때문이죠. 실제 증권 거래 모습인 거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36분입니다. 오늘 종목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차트 안에 종목이 떠 있습니다. 이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종목의 모습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따라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설 이론, 말 그대로 가설이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뻘소리다, 개소리다, 그냥 지가 혼자 짓거리는 거다 라고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들으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종목의 상태를 보았을 때 종목은 매우 재미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두 번 정도 나뉘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매수한 걸 왜 얘기하냐? 그것은 바로 제가 그냥 매수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이상은 못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판단한 시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을 그냥 본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의 상태를 봤을 때 사실 매수한 입장이라면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을 볼까봐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생각이 조금 달랐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종목을 어떻게 매수했고 종목의 상태는 어떻고 그럼 지금 종목의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종목의 상태는 이렇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매수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상태를 먼저 봤어요. 처음에 종목의 상태를 보았던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종목의 상태를 보았던 시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었어요. 네, 이 부분이었는데 종목을 보니까 저는 뭔가 얘가 좀 약하다는 느껴요. 약하다. 얘는 약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얘 약하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왜 약하다고 느꼈냐? 어, 여러분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걸 바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에라인 것 같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이 약한 상태는 어떤 상태고 강한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지.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약한 상태라고 느꼈고, 그래서 종목은 분명히 어떻게 될 거다, 이 부근에서 밀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 밀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느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냐면, 저는 2번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설 이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셔라. 첫 번째 구간이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구간이 이쯤에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차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은 조금 더 하락을 했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종목을 보유하기 전에 생각하고, 보유해도 생각하고, 매도를 해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보유한 입장에서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죠. 내가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한 가지 재미난 상황이 오더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가격에 사가지고 이 가격까지 샀는데 똑같은 비율로 사게 되면, 비율이 동일해 버리면요, 이쪽하고 이쪽의 가격엔 중간 가격이 평단이 돼요. 잘 보시면 이 가격에 중간 가격이 평단이 돼가지고 실제로 한 플러스 한 3%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당연히 손실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쯤 다시 비슷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럼 어떻겠어요? 네, 거의 손실이 없는 상태. 하지만 수수료를 포함하면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가설 이론,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얘기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설명한다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처럼, 한 번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에는 실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전 영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뭐를 하라? think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냐? 스스로가요, 이 종목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종목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건, 잘 생각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본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현재. 여기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고, 지금 본 게 이 시점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는 갔는데 크게 올라간 상태잖아요. 지금 봐도 이쪽이 플러스 10%가 넘어간 시점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얘는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줄 거냐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게. 근데 일단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려면 과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과거에서. 과거. 그 과거는 뭐야? 바로 이 상승했던 이 모습이 과거가 되는 거죠. 이 과거. 이 과거를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논리적인 설득이 들어가야 돼요, 본인한테. 이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스스로한테도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 논리적 생각은 그 끝이 설득이 됩니다. 자, 제 이름이 이요한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죠. 야,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야.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도 찾겠죠. 일단 제가 보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안에서는 호가라는 것도 있어요. 호가. 호가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있는데 그 값을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이 차트를 본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뭘 봤을까? 무엇을 참고해서 이것을 본 걸까? 재미난 것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잘 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가설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중점으로 봤던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했어요. 이것과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봤을 때 이 종목을 약하다라고 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래서 이 종목은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호가를 보고 종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트를 봐도 이해가 돼요. 반대로 차트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호가를 봐도 종목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이 상태를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어때? 이 상태니까 종목이 앞으로 어떨 것 같다. 종목은 조정을 좀 줄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떤 구간을 하나 정해야 돼요. 이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정했다. 그러면 이 구간 아래로는 종목은 안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그 이유 또한 반드시 분명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쵸? 이게 분명하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한 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한테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어떤 분이 매수를 여기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상태로 고꾸라지면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매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종목이 이런 식으로 꼬라박아 버리면 그분 입장에선 굉장히 매도하기가 어렵고 종목을 빨리 매도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은 반대 입장이 더 떨어졌고 떨어진 종목이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매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빨리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종목이 더 떨어질까봐 두렵고 이런 구간들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을 안 하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의 심리가 빨리 매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매수한 가격으로 비슷하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처럼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 논리적인 생각.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게. 그러려면 반드시 바탕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냐?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이 정보력은 제가 느끼는 건데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럼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물음표를 가지면 됩니다. 물음표를 갖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거래량 하나를 보더라도 이 거래량의 모습을 보고 왜 이 거래량은 이만큼 터졌지? 라고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의 의미를 모르는데 1번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1번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2번의 의미를 모르는데 2번을 계속 사용해봤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1번의 의미도 모르고 2번의 의미도 몰랐다면 그냥 만약에 여기서 종목을 봤으면 아마 저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누가 봐도 1번의 모습과 2번의 모습은 이 종목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강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을 볼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남들은 다 강하다라고 보는데 왜 내가 이걸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누가 봐도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더 상승하겠지 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입장이 이 사람과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 종목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봉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봉의 의미를. 왜 이 봉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양봉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야, 이 종목 강한 종목이구나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만한 걸 생각을 해줘야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종목을 볼 때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아는 생각이라면 난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로 가요, 종목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것만 있으면 너무 쉽죠. 그럼 올라갈 때는 매수 안 하고 이 떨어지는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봤을 때 뭔가 올라가는 뭔가 느낌이 왔다. 그럼 결국엔 올라가니까 이런 구간에 매수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절대 이렇지 않아요. 그럼 주식은 어때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쭉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간다든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변수라는 게 발생되는 게 이 시장입니다. 절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죠. 잘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올라갔어. 그럼 내가 생각한 건 뭐야? 다시 조정을 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 부근을 이렇게 시원하게 뚫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가거나. 근데 올라가긴 갔어. 대충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근데 이렇게 꼬라박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어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이거 종목 함부로 매수하다가 골로 가겠다. 그럼 사람들 입장을 보세요.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용자가 있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봉이 나왔으니까 상승이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종목은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상태가 갑자기 하락으로 쭉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변수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하지만 하락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의미를 물음표를 갖고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볼 때 그냥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일단 물음표를 갖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종목은 내가 상승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승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승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반대 경향으로 쭉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면 상관은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움직인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이 돼. 아, 이래서 종목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겠구나. 그러면 일단 보는 눈이 내가 처음에 봤던 종목의 모습은 올라갔으면 그냥 당연한 거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는 올라갔으면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얘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당연하지 않게 되면 난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종목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종목을 이해해버리니까 종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지가.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사람의 심리 자체가 여유로 바뀝니다. 그냥 누가 이 종목을 지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난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목 자체가 보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남들이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안 떨어져. 정확히 말하면 못 떨어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종목은 절대 못 올라갈 거야. 그럼 나는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맞아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이 사람은 신기가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엄청난 실력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한 것뿐이에요. 왜 이 종목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왜 이 종목은 지금 못 올라가는 거고, 올라간다면 왜 시간이 좀 지나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종목이 그냥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거야. 뭔가 뭐 이 종목의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남들 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이 차트 하나만 봐도 이 종목의 어떤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래량 하나만 봐도 이런 어떤 거래량의 움직임이 종목의 상태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래량의 움직임만으로 종목의 상태가 이해가 되니까 남들과는 생각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아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 아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종목을 이해하니까 종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않고 여유를 갖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종목을 보유해가지고 손실이 나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종목이 보이니까.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왜 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니까 주식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단계가 되냐? 이해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여유가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단계까지 되냐면 이 세 가지가 이어지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보더라도 그냥 이 종목이 재미있어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남들 다 괴로워할 때 난 재밌는 거야. 왜? 내가 질문했었고 내가 질문했는데 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심리적으로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유롭다라는 게 뭐예요? 괴롭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훤히 다 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재밌지 않겠어요? 조금 생각을 바꿔봅시다. 남들은 로또를 사는데 로또 번호를 몰라요.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로또를 사도 어떤 번호를 맞추면 로또가 될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재밌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볼 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설 이론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냥 제겐 가설일 뿐이에요. 편하게만 들어주시고 단지 저는 제가 생각한 걸 토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저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던져봐요. 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일단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그럼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뭔가 오케이가 된다. 그럼 일단 내가 질문을 한 걸 이해를 했으니까 심리적으로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종목을 봐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종목이 재밌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실전 영상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남들한테 100번, 1000번 배워봤자 도움 안 돼요. 아무리 배워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차라리 배우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내 걸로 만들 때 진짜 내게 돼가지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절대로 그 질문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한번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